무더운 여름이지만 보양식은 노숙인이나 쪽방촌 거주민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올해로 13년째 삼계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의 여름철 건강을 돌보는 나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적인 찬송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문성모 목사가 새로운 찬송가 6곡을 발표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안시 복음화에 앞장서온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구티비와 함께 글로벌 방송 선교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유난히 길다는 올여름, 보양식 가게 앞은 연일 장사진을 이룹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보양식은커녕 하루 3끼 챙겨 먹기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이들을 위해 모처럼 밥 대신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서울역 앞 따스한 체험터. 점심 식사로 삼계탕이 나온다는 소식에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민들이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한참이나 남은 배식 시간에도 이미 빈자리는 없습니다. 다들 더위에 지친 모습이지만 모처럼 삼계탕을 먹을 생각에 들뜬 마음은 감추지 못합니다. 보양식은커녕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려운 이들에게 삼계탕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또 쪽방촌에 불편하신데 사시는 노인들, 여름이면 기력이 쇠하고 그렇죠. 기운을 차리기가 힘드는데 그분들을 생각해서 삼계탕 대접을 하는데 그게 이제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서 전국을 돌며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연 지 13년. 올해는 12일 초복을 기점으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행사는 봉사자만 매년 1000여 명에 달합니다. 30도를 웃돈 더위에도 안내부터 배식까지 기쁜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삼계탕에 담긴 봉사자들의 정성이 이웃들에게도 전해진 듯 했습니다. 이선구 이사장은 봉사자들에게 진정한 봉사는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 돌보듯 하는 것이라며 마음 다해 섬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노숙자 분들한테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드리는 밥차 봉사가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좀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봉사를 하면 나름 학기가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2007년 창립한 이후 연간 50만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계탕 나눔 행사는 20일까지 인천, 주안, 부평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은 예년보다 길다고 하는데요. 한 그릇 삼계탕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긴 여름을 이길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적인 찬송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문성모 목사가 새로운 찬송가 6곡을 발표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에선 너 하나님께 이끌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나의 생명 주인 대신 애굽에서 해방된 날 등 총 6곡이 발표됐습니다. 예배에는 유명 성악가가 초대돼 문성모 목사의 신작 찬송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참석자들은 찬송을 들으며 문 목사의 행보를 격려했습니다. 강남제일교회는 새 찬송가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 목사는 찬송가는 곡조가 붙은 기도라며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1000곡의 찬송가 작곡이 목표인 문성모 목사가 만든 찬송가는 약 300곡. 문 목사는 남은 700곡의 가사를 성도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며 누구나 작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 복음화와 교회 연합에 앞장서온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동참합니다. 구티비와 천기총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통한 한국교회 회복과 세계 선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천기총은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활동하면서 구티비 미디어 사역을 지원하고 구티비는 천기총의 선한 사역을 널리 알리며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천기총 회장 임종원 목사는 글로벌 선교방송국으로 자리매김한 구티비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 교회 사명을 위해 더욱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천기총과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널리 알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한편 크리스천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기총은 천안 지역 750여 교회와 소속 목회자들이 활동하는 초교파 연합단체로
소외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과 복음화 대성회 등 지역 복음화와 교회 연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신천지 천안교회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개시된 가운데 주말 동안 곳곳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와 인권단체들은 긴급전화를 운영하며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현지 시간 14일 강제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이민 세관 단속국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9개 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각지 교회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피난처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제 정의를 위한 목사와 평신도 연합 단체의 기에르모 토레스 대표는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이번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과 강제적 단속에 대한 분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 중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3명 중 1명뿐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평소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란 질문에 매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에 그쳤습니다. 일주일에 몇 차례 읽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27%로 그 뒤를 이었고 주일 예배를 제외하곤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응답도 13%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콧 맥코넬 대표는 성경 읽기는 기독교인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기 화장품 브랜드인 봄향기가 온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인 메아리에 따르면 봄향기는 북한 최초의 화장품 공장인 신의주 화장품 공장이 생산하는 브랜드로 이번 온라인 매장은 외부에 차단된 내부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아리는 봄향기 홈페이지가 개설되자마자 많은 가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웹사이트 출범은 만물상 등 북한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들이 주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인구가 지난 1968년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사망자 수가 6년 연속 증가한 영향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최근 주민기본대장을 통해 2019년 1월 1일 기준 일본 인구가 1억 2,47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3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41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적극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SNS에 올릴 셀카를 찍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시베리아의 한 호수가 사실은 발전소 폐기물이 버려진 장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노보시비르스크의 몰디브라 불리는 이 호수는 최근 푸른 물빛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오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수는 전기발전소의 폐기물을 버리는 인공 폐기물 장소로 칼슘 염분과 금속 산화물 덕에 오묘한 물 색깔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전소 측은 호수 방문자들에게 사진을 찍다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조유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 속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상품을 소개해 눈길을 끕니다. 금강산 관광은 7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관광 일정은 등산, 낚시, 온천 치료이며 장소는 만물상, 구룡현, 삼일포 등입니다. 참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대상 관광 상품을 개발해 외화벌이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상품을 출시한 금강산 국제여행사는 북한이 2008년 출범시킨 여행사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 시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공소시효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약 7곳은 올 상반기에 당초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기업 77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692개사 가운데 71%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실패 이유로는 적합한 인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67.2%로 가장 많았고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구인난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46.8%가 회사 규모가 작아서라고 답했으며 회사 인지도가 낮아서와 연봉이 낮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에 정계와 교계 인사들을 만납니다. 15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와 중동 정세 등이 논의됐습니다. 17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스라엘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집니다. 리블린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는 2010년 시몬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4회기를 이끌어갈 임원 후보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노회에서 추천받은 후보는 12명입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무난하게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 부총회장엔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104회 예장합동 총회 임원 후보 등록 기간은 19일까지며 총회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충현교회에서 열립니다. 국제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이 국내 저소득 미혼모와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명은 작은 쪽방 연두의 여름나기로 쪽방에서 여름을 지내는 생후 3개월 아기와 어린 엄마의 실제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오는 10월 14일까지 노출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내달 4일 향림교회에서 녹색교회 아카데미 찾아가는 신앙 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사로는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신익상 소장과 연세대 이성호 박사가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